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뒤에서 칼을 꽂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가 내 남편과 내 절친이라면 어떨까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로 쌓아온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사랑하는 남편과 절친한 친구에게서 동시에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갈등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을 눈 감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끝내야 할까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관계는 무엇이고 끊어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 남편 민호와 절친 혜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겐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절친 혜진이 있습니다. 초중고를 함께 다니며 입시의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틴 친구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우린 늘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며 재무 전문가로 성장했고 혜진은 마케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을 합쳐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마케팅을, 제가 재무를 담당하며 우리가 꿈꾸던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했죠. 제 남편 민호는 혜진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잘생긴 외모, 유머 있는 성격,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 저는 혜진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혜진아, 너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 절대 못 만났을 거야. 민호와 저는 뜨겁게 사랑에 빠졌고 1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현주야, 내가 정말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 순간 저는 민호와 혜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민호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으니까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그때 저는 민호와 혜진 사이에 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민호가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아졌고 이유를 물으면 늘 회의가 늦게 끝나서 고객 상담이 길어져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도 요즘 바쁘다며 자주 저와의 약속을 미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동시에 바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호와 혜진의 행동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제 안에 꺼림칙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둘이서 만나는 거야?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니야. 혜진이랑 민호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럴 리 없어.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민호와 혜진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린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호, 그땐 정말 너를 좋아했었지. 너만 보면 심장이 뛰었거든. 혜진, 그랬었구나. 참 옛날 생각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민호가 혜진을 좋아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 사람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 위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너랑 혜진 대학 때 서로 좋아했던 적 있어? 민호는 당황하며 웃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친한 선후배였던 거지. 저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민호가 대학 시절 혜진을 짝사랑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로스쿨을 준비하며
항상 혜진을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고, 혜진은 그런 민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지만 민호의 입장에서는 혜진이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저는 묻고 싶었어요. 그럼 왜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속였어?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내가 내 아내잖아. 혜진도 덧붙였죠. 아,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런 걸로 날 의심하지 마. 모든 의심을 애써 억눌렀던 저에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민호는 또 늦게까지 일이 있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똑같은 핑계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민호가 정말 일 때문에 늦는 게 맞을까? 머릿속에서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민호의 차량 GP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 앱에 접속해보니 민호의 차는 도심의 고급 호텔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니겠지. 그냥 손님 미팅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와 혜진이 다정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혜진을 보며 웃고 있었고 혜진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제가 보고 있는 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다리에서 당장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붙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앉아 한참 동안 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날 이후 저는 두 사람을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해. 며칠 후 민호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몰래 열었습니다. 생일날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쉽게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현주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호야, 나도 그래.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그들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민호는 제가 보낸 메시지에는 간단한 답만 하면서 혜진과는 애정이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호의 메시지를 더 살펴보다가 그는 단순히 혜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 내부의 여직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 변호사님,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불러주실 거죠? 변호사님, 오늘도 너무 멋지셨어요. 늘 제 마음을 설레게 하시네요. 이런 메시지들이 그의 메신저에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잘생긴 외모와 유머러스한 성격을 이용해 사업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는 걸까?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부의 몇몇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민호와 혜진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직원들이 제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이 저한테도 몇 번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혜진 이사님이 민호 변호사님과 너무 가까워 보여서 우리끼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원들의 증언은 민호와 혜진이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왔는지를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도 아직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와 혜진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신락 같은 믿음까지 제 감정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주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한순간에 대신으로 무너진 그 고통. 듣는 내내 저도 숨이 막히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현주님, 제가 단언컨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세요. 첫째, 배신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민호와 혜진 두 사람은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주님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삶 전체를 이용했습니다. 현주님이 쌓아온 관계와 사업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민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로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매력을 이용해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와 절친을 동시에 기만하며 결국 모든 신뢰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혜진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이름 뒤에서 민호와 공모하며 현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업동업자라는 위치까지 이용해 현주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현주님, 제가 드릴 조언은 단순합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고 그 어떤 변명도 현주님께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이 둘째,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현주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민호와 혜진의 메시지와 증거들을 확보하셨고 사업 내부에서도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와 상담가와 상의해 민호와 혜진의 행동이 가져올 법적, 재정적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세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현주님이 이 관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고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3셋째,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주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현주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이라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호와 혜진은 현주님을 기만했을지언정 그들이 현주님의 가치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이 든 물은 아무리 끓여도 마실 수 없다. 그 물은 내려놓고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한다. 현주님, 이제 민호와 혜진이라는 독이 든 관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앞으로 더 건강한 관계와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분노와 고통을 내려놓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시간과 행동으로 증명될 때에만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혜진은 이미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용서하되 화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다시 현주님 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주님이 용서를 베푼다 해도 그건 현주님 자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일 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현주님, 지금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관계를 끝내고 자신을 지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앞으로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현주님만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현주님의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독이 든 관계는 내려놓고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 오늘 이 메시지가 현주님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강렬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